안녕하십니까. 균형민주주의 개발자 이원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설명들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접민주주의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도 최근에는 좋은 온라인 도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 직접민주주의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 직접민주주의가 되게 소수의 인원 또는 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주제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손쉬운 도구임은 맞는데요. 주제가 굉장히 난해하거나 아니면 대상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것이 또 되게 어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찬성, 반대, 이런 아무리 의견을 개진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기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제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대충은 알겠는데 귀찮아서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어떤 시민 단체나 아니면은 좀 조그마한 동호회만 운영을 해보셔도 솔직히 아무리 의견을 달라고 해도 절반은커녕 보통 20-30% 의견 주시면 매우 감사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매우 사회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 것을 많이 체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4년 전부터는 이제 자유위임민주주의라고 해서 독일의 해적당이 채택한 리퀴드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제가 제3자가 타인에게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위임을 바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복수위임과 순환위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수많은 사람한테 위임을 했어요. 왜냐면 손쉽게 위임이 가능하니까. 다만 그 사람이 제3자한테 또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3자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시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임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시스템적으로도 역추적이 힘들고 이런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도 차별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자유이익 민주주의는 훨씬 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 민주주의라는 좀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발을 해봤고요. 이제 목적은 앞서 세 가지를 다 합쳐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위임 민주주의를 다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적으로 선거를 뽑는 대표나 지역 대표 굉장히 익숙하죠. 이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권자, 최종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권자, 당원, 조합원 누구든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 주권자는 이제 상위 어떤 계층도 간섭이 불가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분야별 전문 단체라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보면은 참고를 하는데 이제 힘이 없었어요. 시민 단체들이. 근데 이제 그 시민 단체들에게 주권자가 직접 자유롭게 위임과 취소를 할 수 있어서 이 주권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문 단체에게 위임을 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는 그린피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노동 분야는 특정 노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 이런데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계층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야별 전문 단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계층을 보면은 기존의 피라미드식 그 사회 구조에서는 대표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엄청나고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다 했었는데 이제 이 균형 민주주의에서는 대표는 영향력은 넓은 게 맞습니다. 다만 결정권이 매우 힘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누구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대표는 자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대표보다는 결정권이 강해요. 다만 하위에서 그러니까 주권자가 직접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권자가 특정 전문 단체를 위임을 했으면 그 전문 단체가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계층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뒤집고 썼는데요. 대표가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있고, 지역 대표가 결정을 뒤집을 수 있고,
단체가 결정한 것을 최종적으로 주권자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단체 이익이 없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제 전국 기반의 자동차 도공원에서 겨울 MT를 어디로 갈지 투표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11명, 뭐 용인, 지리산 겨울이니까 뭐 휘팍, 제주 이렇게 후보가 있다 가정을 해보고, 기존에는 뭐 대표가 결정하면 가는 거죠. 용인이라고. 아니면 대표가 좀 민주적이면은 지역 대표 다수결로 해봐. 그러면 이제 서울 대표 용인, 대전 대표 휘팍, 광주를 기권했네요. 부산 대표 휘팍하면 대전과 부산이 선택한 휘팍이 결정이 되겠죠. 다만 이게 이 균형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은 회원 1, 2는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기존에 속한 서울 대표께 그대로 결정이 돼요. 다만 회원 3과 4를 보시면은 3도 직접적으로 제주라고 표결을 했죠. 4도 지리산에 표결을 했어요. 뭐 이러면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뭐 어떻게 결정하던 간에. 회원 5는 결정을 안 했죠. 그러면 대전께 내려왔고요. 회원 6은 직접 결정을 했어요. 제주라고. 회원 7도 직접 결정을 안 해서 이 광주께 내려야 되는데 광주 대표가 기권을 했네요. 그러면 용인 대표께 아까 이 대표가 용인이라고 선택한 것이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원 8은 직접 결정을 했고요. 회원 9, 11도 결정을 안 해서 부산께 내려왔고요. 회원 10은 직접 제주라고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최하단에 있는 것이 계산이 돼서요. 투표가 제주가 4표, 휘팍이 3표, 용인이 3표, 지리산이 1표에서 제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제라서 뭐 전체원이도 11명밖에 안 돼서 사실 이러면은 그냥 직접 민주주의 해서 그냥 바로 온라인 투표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다만 이거는 이제 몇만 명 가져가면은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예제도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예제, 단체 위민 예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복잡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균형 민주주의를 검색하시면요, 바로 이 9분짜리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